이런 얘기하다가 멋있는 얘기하다가 배당 아니야, 배당이 더 제일 중요한가? 지금 당장 나는 그런가?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데 이게 중요하죠. 네. 뭐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이 뭐 많지 않으니까 뭐 올해 배당 족쇄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아까 방송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당 제한이 됐었잖아요. 네. 이게 올해는 풀려 가지고 근데 단순히 풀린 것 때문에 뭐 배당이 기대된다 이게 아니라 이익 지금 은행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 기대감이 좀 어느 때보다 크다. 그래서 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 네네. 이 올해 금융사 배당 성향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거를 증권가에서 예측을 내놓고 있는 거 보면은 작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외적인 시기로 치고 2019년 수준으로는 다시 회복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 수준이면은 얼마였냐면은 26%예요. 26% 배당 성향이 네네. 평균. 그래서 이 26%면은 뭐 나쁘지 않은 편이죠. 네. 그래서 이 금융사 같은 경우는 이 배당 성향이 꾸준히 확대돼 오고 있었는데 2017년에는 국내 금융지주 6곳의 배당 성향이 20%가 안 됐어요. 2017년에 평균이. 네. 근데 2018년 20%를 넘었고 2019년 23.4 갔다가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21% 기록했고 이제 올해 이제 남은 건데 그래서 작년에 왜 그 좀 이슈였던 게 연말 배당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네. 그 몇몇 금융사가 그럼 우리 중간 배당을 하겠다 막 그렇게 하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금융당국에서 아니 연말이든 그 중간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뭐 배당 성향 자체를 20%로 묶으라는 게 핵심이다라고 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금융사가 중간 배당을 했고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3분기에 금융권 최초로 분기 배당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단순히 뭐 배당 성향이 얼마나 늘어났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좀 우리 금융사가 뭐 지금도 최근 몇 년 동안 금융업종이 주주 친화에 대표적으로 열심히 해온 업종이기도 하지만 네네. 지금보다 오히려 더 아마 배당 곡간을 활짝 열 것이고 이 열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금융지주사 중에 어떤 금융지주사 기대감이 크냐? 바로 지방금융. 네. 지방금융이 이익 성장률이 일단 뭐 배당을 정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융사 같은 경우는 당장 뭐 실적 그리고 뭐 건전성 지표, 뭐 자본 비율 뭐 이런 게 중요한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인데 이 실적이 지방금융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늘었냐면은 BNK 금융 같은 거는 올해 3분기까지 순이익이 66% 오. 금융 지주사입니다. 네. 그리고 DGB 금융, JB 금융도 한 50%, 40%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는 거냐? 이 시중 금융그룹 그러니까 4대 금융지주 4곳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이 얼마나 늘었냐면은 네. 평균 26% 늘었거든요. 네. 근데 지방금융 3사 평균 순이익 증가율은 50%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지? 왜냐면은 뭐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네. 일단 지방금융 최근에 이 은행의 핵심 이슈가 이 대출 규제잖아요. 네네. 근데 이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이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대출 규제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이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가 가계 대출을 조이기 위한 건데 네.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있는 기업 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금융 지원을 하는 그런 성격이 많아서 네. 기업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가지고 음. 이 시중은행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비중이 한 뭐 5대 5다라고 네네. 보시면은 지방은행 같은 거는 6대 4 아니면 7대 3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덜 받거든요. 근데 올해 시중은행이 막 가계대출을 막 죄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행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대출 자산, 가계대출 자산을 팍 늘린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자액이 늘어났고 두 번째가 이 지방은행의 실적이 많이 늘어난 게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이 지방은행이 특히 예민한데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 대출
일단 금리 인상에 민감하고 네네. 그리고 지방은행의 변동금리 비중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때마다 그 금리가 반영이 되는 걸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비중이 시중은행보다 높아서 금리 인상기에 이 수익성 개선폭이 상대적으로 지방은행이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올해 3분기까지 시중은행의 2배에 달하는 이익 성장률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첫 번째 실적 성장세도 배당을 이제 확대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지만 두 번째가 그러니까 배당에서 고려해야 될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금융사 같은 경우는 자본 여력 이 건전성 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올해 지방금융 3사 그러니까 BNK, DGB, JB금융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뭘 승인 받았냐면은 내부 등급법이라는 네네. 제도를 승인을 받았어요. 이게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이 내부 등급법이라는 거 뭐냐면은 우리가 은행이나 금융사가 가진 이 위험 가중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뭐 얼마나 위험한지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자본 비율에 반영을 하는데 내부 등급법이 없으면은 금융당국의 기준, 쉽게 말해서 금융당국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아무래도 그 정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이트하게 네네. 아무래도 쪼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내부 등급법을 이 승인을 받으면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이 자산들에 대한 위험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본 여력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잘 나왔지. 이 자본 여력 늘어났지.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금융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이게 내년 기준인 거죠. 배당 수익률이 6%. 6%면은 작년 그 2019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금융사 평균 배당 배당 수익률이 5%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금융 3사가 올해는 6%를 넘을 것이다라는 이 정도면은 기업은행은 워낙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라 기업은행 정도를 제외하고 배당 수익률로만 보자면은 지방금융 3사가 조금 제일 높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뭐 다른 얘기인데 이게 사실 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지표가 막 높잖아요. 네. 막 높아. 6% 이게 높은 게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좋다라고도 보기가 어려운 그 네네. 얘기를 잠깐 드리면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한 주당 받는 배당금을 그 기준주가라고 하면은 보통 그 배당을 결의한 그 날짜가 보통 네네. 기준주가 되잖아요. 네. 일주당 배당금을 기준주가로 나눈 값인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이 배당 수익률이 높다 뭐 물론 좋은 건데 그냥 이 높은 게 마냥 좋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에 이 배당 성향이 코로나 때문에 제한이 됐잖아요. 네네. 배당 성향이 낮아졌어요. 배당 성향이라고 하면은 순이익의 몇 퍼센트 그렇죠. 이게 배당 성향인데 이게 낮아졌는데도 배당 수익률이 막 높아졌구나. 오르고 막 이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주당 배당금 줄었는데 분자가 줄었는데 네. 그러면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도 같이 줄어들어야죠. 수익률 자체도. 근데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이게 좀 애매한 현상이 빚어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명쾌하게 얘기해서 올해는 그 지방은행들이 주가 떨어져서 수익률이 높아질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아니면 일단 배당금이 많이 오를 것 같아서 그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조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지방금융의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제가 연초 이후 그 상승률을 보니까 KRX 은행업종 지수가 지금 정확히는 아닌데 26%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올해 들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네요. 지방금융, JB금융 같은 데는 50%, 와. BNK도 한 50% 올랐고 어허. DGB도 한 30% 정도 아마 올랐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주가가 낮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네네. 올해 지방은행 수익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본 여력 괜찮아져서 배당 기대해 볼 만하다. 음. 그런 차원에서 주가가 이 배당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거지 작년이랑은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이 두 번째로 조금 배당 성향에 네네.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아까 그 소파이 네. 얘기하시면서 이 미국 금융이 제가 막 그렇게 음. 규제에
그러니까 부럽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국내 금융지주에 대한 이 배당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는 역설적으로 해외 금융사에 비해서 배당 성향이 여전히 낮기 때문입니다. 많이 나죠. 네, 많이 낮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낮냐, 이거는 비교가 무의미하니까 조금 이유를 어떤 어떤 근거가 있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30% 당연히 넘고, 이게 좀 굴욕적인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금융업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국내 금융 카카오뱅크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국내 금융업종이잖아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업종의 성장성이 약간 더딘 편이라고 해요. 분석을 보면은. 근데 일본 은행의 배당 성향이 40%. 오. 응. 음. 더 조금 뭐 굴욕적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려나? 조금 더 안타까운 거는 중국은 30%가 넘어요. 그 중국이요? 중국도. 오. 물론 뭐 중국 주식 아니 응.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30% 초반대가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몰랐는데 80에서 90%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금융업종의 배당 성향이. 그래서 그렇다면은 다른 국가의 배당 성향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는, 아니 그 다른 국가 금융사들이 뭐 수익성이 좋고 뭐 그래서 뭐 막 성장을 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네네.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국내 금융사들의 수익성이 이 말씀드린 주요 국가에 비해서 낮지가 않아요. 올해 국내 금융지주의 평균 ROE 예상치는 그 미국, 중국, 호주에 이어서 주요 국가들 가운데 네 번째거든요. 그런데 아까 배당 성향은 낮다 했잖아요. 제일 네네.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일본 뭐 이런 금융업종이 우리 금융사들보다 ROE가 낮은데도 배당 성향이 높다. 그러니까 이 ROE라는 핵심 수익성 지표만을 보더라도 네. 국내 금융사들이 배당을 확대하지 않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PBR이 0.4배인가 아마 그럴 텐데, 이 정말 주요 국가 중에 꼴찌인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ROE가 높으면 그만큼 국간을 열어야 되는데, 다른 ROE가 낮은 국가들의 금융사의 배당 성향보다도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낮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이게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네네. 올해부터는 뭔가 기념비적인, 왜냐면 중간 배당 그리고 신한 같은 곳은 분기 배당까지 나서면서 좀 앞으로 배당 성향 확대를 내년에 또 기대를 네. 해보고 얼마나 갈까. 이거 단순히 뭐 배당을 많이 받아서 뭐 좋습니다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 업종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까, 좀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 보고 있었냐면 그 미국 금융사들은 배당 성향 어떤지를 좀 검색을 해보고 있었는데, 일단 떠오르는 대로 JP 모건도 배당 성향이 한 25.3% 정도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 26%라고 하셨잖아요. 뭐 그렇게 막 우리나라의 그 금융사들의 배당 그쵸? 성향이 낮은 건 아니에요. 막 이건 아니에요. 그게 코로나 시기 때의 배당 성향 아닌가요? 그러면은 좀 미국도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 미국도 만만치 않게 이걸 배당을 제한해가지고. 보통 제가 지금 이 지표는, 잠시만요. 이 지표는 보통 이거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금 다른 게, 미국은 자신들의 배당 성향을 좀 대체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매년 주는 배당금을 조금씩 높여주는 그런 그 배당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요. 배당 그거 신뢰도. 말씀드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돈을 벌 때는 좀 배당을 주고, 돈을 좀 못 벌면 배당 못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워낙 금융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그리고 자본시장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웬만한 기업들이 그 배당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어렵더라도 좀 배당을 일정하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수십 년간.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작년에 뭐 20몇 % 이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대체로 이 정도인 것 맞아요. 같긴 해요. 네네. 뭐 25% 이쪽 안팎인 것 네네.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거 아니네. 좋네. 그쵸. 그만큼 올해 이제 우리 금융사들 그 정도 올라왔고, 내년 내후년 점점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올해 금융사들이 돈을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다 이것보다도, 사실 저는 좀 갑자기 희망이 든가 바람이 생긴 건 뭐냐면,
이게 좀 신뢰도가 생겼으면 좋겠다. 음. 배당에 대한 신뢰도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은 배당금, 그리고 내후년에는 올해보다 더 그러니까 내년보다 더 조금 더 많은 배당금, 이런 예측. 믿음이 생기게 되면 굳이 올해 투자를 시작했던 이 금융사에 대해서 팔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죠. 내년에 더, 내후년에 더, 믿음이 그런 있으면.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주주 입장에서. 그래서 좀 지금 이번에 한 차례의 바람이 아니라 좀 길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기네요. 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음,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듬뿍듬뿍님께서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합쳐서 비교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비교하면 더 정확하긴 하겠지만 그쵸. 네. 자사주 매입도 하면은 또 거의 1시간 넘게 얘기를 해야 될 사안이라 다음에 한번 권순우 기자랑도 기회가 되면은 네네. 그 듬뿍듬뿍이 말씀하신 자사주 매입 소각 이것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만 또 이슈가 되는 좀 주주들의 불만을 사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좀 잘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네. 매입하면 사실 이게 미국에선 매입과 동시에 소각이 바로 진행하는데 되잖아요. 네. 매입만 하면 뭐야? 하다가 막 갑자기 막 교환 주식 교환하고 막 자사주의 마법 그러니까. 이러면서 열받지.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과거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쵸. 그런 좀 의심들을 아직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맞아요. 속 시원하게 투자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도 있기도 하는 맞아요. 거고 자사주가 갑자기 야 지분율이 확 줄었어. 뭐지 이거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자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저는 올해와 작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회사들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게 뭐 우리 그 리스크로 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개선되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발칙한 경제 권순우 기자 없이 저희 허윤영 기자와 그리고 이스타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객님께서 소파이 가자 그리고 느끼한 김치님께서 오늘 소파이의 락업 15% 마지막 해제 날이라고 맞아요. 락업 해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빨리 지나가라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요일 저녁 잘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주말 사이에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